변방의 고군분투 12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들었다 놓았다 해온 강원이 있습니다. 변방의 강원을 평화와 번영의 강원으로 바꾼 12년의 기록. 누군가에겐 놀라운 순간이었고 다른 누군가에겐 기회의 땅이 되었던 위대한 강원시대를 만든 12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 강원도. 한국 전쟁으로 갈라진 남과 북 그 중심에 위치한 강원도는 수십 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방에서 다시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참여를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남북 관계가 최악일 경우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교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원도였고, 강원도는 그것을 아리스포츠컵을 통해서 실천한 거죠. 이 아리스포츠컵이 중간에 중단이 됐다면 평창 올림픽을 초청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평화의 길을 만든 거죠. 2018년도에 저는 평창에서 IOC 위원이자 선수촌장으로 일을 했었어요. 저도 많은 대회를 가보고 뭉클한 장면도 많이 보고 선수를 하면서도 울컥한 적도 많았는데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첫 경기 8대0으로 졌어요. 저희가 8대0으로 졌는데 수많은 남과 북의 관중들부터 해서 많은 응원하는 분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떠나질 않으셨어요. 거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남아 계셨어요.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시고, 그게 진정한 스포츠의 힘 아닌가? 쪽으로 그대로 슛! 막혔습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밀어가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뒤로 줘야죠. 패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금메달 따고 싶었는데 동메달 따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많은 관중 속에서 저희가 메달을 땄고, 사실 3위 팀은 애국가 울리지 않아요. 1위 팀에게만 애국가 울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를 끝나고 링크장에 태극기를 깔고 저희가 직접 그냥 애국가를 같이 불렀죠. 정말 다들 펑펑 울면서 온 관중이 다 같이 불러주셨거든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영광스러웠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단일팀이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평화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항구적인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많이 심어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창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정신을 잇는 사업으로 평창 국제평화영화제라는 것을 2019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민간인 차원으로 뭔가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열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인으로서. 그리고 북에 있는 여러 가치 있는 그 자료들을 좀 교류할 수 있는 근거지로서 강원도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화제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역대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면서 그 유산을 이어받은 게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 fourth Winter Youth Olympic Games will be held in the province of Gangwon, Republic of Korea. 6년 만에 다시 동계올림픽, 특히 청소년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거는 큰 수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크게 울림을 줬던 평화라는 이 유산이 이어져서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재현이 된다면 그거만큼 소중한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전쟁 종전을 목표로 한 판문점 선언과 남북미 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되었고 번영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닥부터 단단히 다져왔던 평화와 번영의 길, 그 시작과 끝에 강원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속 강원을 세우기 위한 동력,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위대한 강원 시대를 여는 해답을 우리는 길 위에서 찾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통팔달로 갖추어진 교통망이라고 감히 단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춘천까지 ITX가 왔다랄지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제2영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하늘길로 이제 양양국제공항이 있고 바닷길로는 아래 삼척에서부터 속초까지 승객과 물류를 다 실어날 수 있는 그런 차비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강원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서울 이 수도권에서 가까워지는 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게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벌써 양양만 해도 서퍼들의 성지 이렇게 벌써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양양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양양이 아니고 완전히 현대적이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관광지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다 욕심낼 만한 이 아름다운 천의 이 경관이 다 강원도에 다 있잖아요, 다양하게. 저희가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이제 강원도를 찾는 거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담을 수 있게 우리가 가서 일을 할 때 여러모로 그 지원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는 부분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마 강원도인 것 같아요. 그 컨텐츠의 힘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또 그 컨텐츠가 이 경관을 담아내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계속 이 강원도를 찾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강원도를 이제 멀어서 못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주말마다 강릉 오죠, 양양 오죠, 고성 오죠, 속초 오죠. 이렇게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강원도는 변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오히려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국내 여행지 1위, 웰리스 관광지 1위, 강원 12년이 빚어낸 영광의 기록들은 위대한 강원 시대를 여는 길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인간 존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귀하게 존중받고 기회도, 성공도, 의료도, 복지도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인간의 존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복지라는 게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한 그 육아 기본수당.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앙부처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우리 도민들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복지다. 강력하게 좀 추진을 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되고 애들 키우는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 정책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변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그리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강원도가 이제 0.6%포인트라고 이제 고용률이 수치가 높아요. 그리고 최근 4년은 또 평균에 비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고용률이 이제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양적인 고용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 질 부분,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일자리 안심공제라는 강원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기업과 그리고 재직자 그리고 강원도와 시군이 함께 근로자의 장기 재직 그리고 목돈 마련의 기회까지 함께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일자리의 질 개선 부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 성과도 좀 보여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생명, 모두의 일터, 모두의 복지와 희망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시간. 사람을 향한 진심으로 모두의 강원도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혁명이 아닌
과학기술입니다. 자연과 가까이 있기에 자연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과학기술에 우리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강원도가 첨단 산업의 메카라고 하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의료, 수열에너지, 국산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까요? 2012년에 국내 최초 국산 풍력단지를 조성하였고요. 2017년에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했고 또 2019년 디지털 헬스케어 국제 자유특구를 지정받았고요. 2020년에는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액화수소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혁신기술의 중심지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무슨 자동차 같은 것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강원도처럼 넓은 땅덩어리에서는 관광지를 가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동하는 모빌리티가 필요한데 전기로 이동하는 모빌리티는 강원도의 특성에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완성형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를 유치하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이제 집적을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고요. 현재 명실상부 강원도 수출 분야의 1위는 의료기기 분야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선도 지역으로 성장을 통해 관광, 청정이라는 이미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건강 치유와 관련된 4차 산업을 이끄는 중심지로서 기업의 성장에 기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3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위기였는데 결국에 이제 저희가 방향성 잡은 거는 디지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로 스마트한 경제로 전환하자, 여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들을 통합하고 여기에 서비스를 개선해서 연계시키고 강원도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착한 배달 앱을 출시했습니다. 1단 시켜라고 저희가 강원도 배달 앱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수수료나 광고료 또 입점료 없이 편안하게 저희 배달 앱에 들어오셔서 지역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게 토대를 깔았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저희가 강원도형 고용 유지 333 시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고용률도 높고 실업률도 낮는 이런 나름 꽤 괜찮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탄광의 역사를 걷어내고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어가는 강원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결과이고 이제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 관광도시 강원에서 미래산업의 중심 강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화의 봄이 시작된 시간, 땅과 바다, 하늘길이 열렸던 시간, 인간 존엄 시대를 열었던 시간, 가능성을 현실로 일궈낸 시간, 도민과 함께했기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이제 12년을 넘어 100년을 준비해 나갈 강원의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변방의 강원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될 강원의 이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도전! 2018 평창동굴올림픽 저희가 도전하지 않았고 유치하지 않았으면 17개 시도 중에 그렇고 그런 도가 되었을 텐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자치도도 만들어냈고 결국엔 또 성공해냈고. 남북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가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강원도는 다시 평화라는 도전을 한다. 헌신. 정말 이 3번 낙방하고 다시 붙고, 그 붙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2번째 올림픽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헌신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모한 도전이죠. 강원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을 늘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도 사실은 전부 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 그랬을 때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10년이 걸리고 더 오랜 기간이 걸렸을지언정 반드시 성공은 했다. 노력.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그랬고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도 그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전벽해. 강원도 감자바위가 인터내셔널 포테이토가 된 거야, 이거는.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 옛날 강원도 산골의 감자가 이제는 글로벌화돼서 인터내셔널 포테이토 칩이 돼버렸다고. 그만큼 이 달라진 모습이 12년 동안 제가 느낀 그런 바예요.